안녕하세요. 코인도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코인 거래소 선택부터 가입, 그리고 안전한 이용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이미 시작했지만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이신 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코인 거래소 선택은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시중에 수많은 거래소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거래소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 거래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원화, 즉 KRW로 직접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거래하고 싶다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거래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들 국내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AML과 고객 신원 확인 KYC 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이는 투자자, 자산 보호와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또한 실명 확인된 입출금 계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주요 은행들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는 K뱅크와 제휴하여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인원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있으며 빗썸은 2025년 3월부터 KB국민은행과 새로운 제휴를 맺을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NH농협은행과 제휴했었죠. 이렇게 특정 은행과의 제휴는 해당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만 원활한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거래소 선택 시 본인의 주 거래 은행과의 제휴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종류의 가상자산과 파생상품, 스테이킹 등 국내 거래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여러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동성이 매우 높아서 대규모 거래도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대부분 원화 거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통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USDT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거래해야 하므로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를 가상자산으로 바꾼 후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 선택 시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의 종류입니다. 내가 투자하고 싶은 코인이 해당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둘째, 거래 수수료입니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0.2%에서 0.8%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거래소별로 그리고 거래량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출금 수수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보안 수준입니다. 고객 자산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UI와 사용자 경험, UX가 얼마나 편리한지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가 처음이라면 복잡하지 않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교육 자료나 고객 지원이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거래소를 선택했다면 본격적으로 가입하고 신원 인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KYC, 즉 Know 커스터머라고 불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1단계는 개인정보 입력입니다. 거래소 가입 시에는 여러분의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2단계는 신분증 제출입니다.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거래소는 주소 확인을 위해 공과금 고지서나 은행 거래 내역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3단계는 본인 인증입니다. 셀카를 찍거나 짧은 동영상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제출된 신분증의 정보와 실제 인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신원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보안 절차입니다. 바이낸스의 경우
신분증 종류를 선택한 후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 앱으로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비교적 편리합니다. 4단계는 계좌 연동입니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 실명 계좌를 거래소 계정과 연동해야만 원화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거래소와 제휴된 은행의 계좌를 사용해야 원활한 입출금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를 이용하려면 K뱅크 계좌가,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계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증 절차는 보통 몇 분 내에 완료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혼잡 시간대이거나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 12일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원 인증까지 모두 마쳤다면 이제 거래를 위한 자금을 입금해야겠죠. 거래소의 현금, 지갑 또는 입금 메뉴로 이동하여 입금할 통화를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 연동된 은행 계좌를 통해 원화를 입금하고 해외 거래소의 경우 다른 가상 자산을 전송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을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보안 설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보안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안 설정이자 필수적인 것이 바로 OTP, 즉 2단계 인증 설정입니다. 구글 OTP와 같은 앱을 이용하여 2단계 인증을 설정하면 로그인 시 비밀번호 외에 OTP 앱에서 생성되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만 접근이 가능해지므로 해킹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출금 시에도 OTP 인증을 요구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복잡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다른 웹사이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고유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도록 거래소 URL을 항상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메시지는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상화폐를 장기간 보유할 계획이라면 거래소 지갑 외에 개인 지갑, 즉 하드웨어 지갑인 레저나 트레저 TREGOR 등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지갑은 거래소 서버 해킹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 수수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소마다 수수료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 빈도와 예상, 거래 금액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소는 메이커 수수료와 테이커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메이커는 새로운 주문을 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테이커는 기존 주문을 체결하여 유동성을 가져가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주로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해외 거래소의 경우 일반 거래 수수료는 0%에서 0.60% 수준이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 시에는 2.49%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제 수단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각 거래소의 수수료 정책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다양한 결제 수단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주로 원화 입금 후 거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해외 거래소의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페이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상화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코인 거래소 선택부터 가입, 그리고 안전한 이용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상자산 거래를 시작하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상자산 투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